자, 그럼 북한의 주장은 차치하고요.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과연 이 무인기를 누가 보냈을까를 두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북한 주장대로 한국 군일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민간 단체일 가능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 두 주체가 아니라면 북한의 자작극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군일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구장 차장님. 네. 북한이 공개한 그 무인기 사진에 나온 그 약간은 세모진 모양의 무인기, 그 기종이 실제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죠? 네, 이번에 그 국군의 날에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스텔스 무인기라고 해서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는 무인기를 우리 군 당국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으로 날아간 그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그 무인기와 똑같은 기종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 저 무인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비원비 폭격기의 어떤 축소판처럼 이 삼각형 모형으로 돼 있고, 여기에 사람이 탑재하지 않고 무인으로 얼마든지 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우리 군 당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국군의 날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북한 입장에서는 혹시 저 무인기를 한국군이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 우리 군의 입장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국감에서 북한 무인기 보도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김 부대변인님, 자, 김용현 장관 발언 들어봤는데 1시간 만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뀐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질문했을 때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시시콜콜하게 대답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 외교적으로 봤을 때 그쪽 영역에서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북한이 우리가 만약에 보냈다고 했을 때 보냈다고 얘기하면 그거에 맞는 어떤 대응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보냈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경우의 수를 줄이는 거죠. 결국 상대로 하여금 어떤 대응이나 그런 준비를 할 때 혼선을 주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이 바뀌었다 얘기하기보다는 북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가 그거에 맞게끔 했을 때 도리어 수많은 정보를 주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답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약간 모호하게 바뀐 부분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없다, 이 뒷부분에 좀 강조점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민주당 야당 쪽에서는 뭐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을 통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많은 기자분들이 또 열심히 취재를 해서 알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에 대한 알 권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북한에 수많은 정보를 좀 주고 있는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급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비판을 내놨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네, 보통의 주요 나라들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NCND, 즉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는 전략을 거의 다 취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때도 그런 입장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다가 다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전략적 모호성으로 볼 수 있는가, 정말로 몰랐다가 나중에 조금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저희 군이 저지른 일은 아니다, 우리 군의 작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북한의 자작극이든지 아니면 남한의 어떤 단체에서 단독으로 벌인 일인데, 북한의 자작극이라
문제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빌미로 자작극으로 어떻게 도발을 해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한 거고요. 또 남한의 단체라고 하면 기존에 원래 이렇게 대북으로 보냈던 그런 단체들은 기존의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낸 삐라의 내용을 보면 이 기존에 북한으로 뭐 물건들을 보냈던 그런 삐라의 내용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나왔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기사 조금 이렇게 밝혀진 거라면 오히려 조금 자세히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자작극 문제, 이 민간단체 가능성 언급해 주셨는데 그거 저희가 차근차근 좀 짚어보고요. 사실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 부분에서 짚어볼 만한 대목이 장 변호사님, 네. 2년 전에 북한이 서울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 부분 때문에 네. 우리 군이 보복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군이 이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던 게 만약에 이런 식의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우게 되면 이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이 부분을 위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복성 의도로 그리고 어떤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띄운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작년 1월에 이미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 불과 이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종로 일대 그리고 서울의 동대문 중랑구 상공까지 사실상 비행에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내를 사실상 휘젓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께 보고가 됐던 내용을 보더라도 P-73 여기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 국방부 청사 등을 다 포함한 이 서울 상공 일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일대에 무인 항공기가 어쨌든 출현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맞불 성격의 대응은 없었지만 이번이 혹시 우리 정부에서 좀 시행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민간단체일 가능성이죠? 예,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탈북단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안 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솔직히 했고 우리는 헬기형으로 한 거지. 다 있어요.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그런 모양의 드론은 민간단체에서라도 할 수가 없다. 일정한 최소한 그걸 하려기만 하면요. 50m 이상의 조그만 활주로가 필요해요. 네, 구차장님, 네. 이거 보면은 거리가 굉장히 상당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보낸 무인기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워낙 그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드론이나 무인기의 어떤 그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금 이 박상학 대표 얘기처럼 그 이전에 민간단체가 보냈던 그 드론의 경우에는 이 그 회전 날개가 4개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에서 비행을 하는 드론을 보냈던 것이고 예.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무인기의 경우에는 이 좌우 날개가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무인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무인기의 경우에는 수직 이착륙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50m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되고 이런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자신들은 활주로를 활용하는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박 대표의 얘기는 과거의 대북 전단이라든지 드론을 사용해서는 북한에 보낸 적이 있지만 이번에 북한이 주장한 이 삼각형 이 스텔스 이 무인기는 이 탈북 단체에서 보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보낸 것도 아닐 가능성, 그리고 민간단체가 보낸 것도 아닐 가능성이라면 이래서 북한 자작극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자작극일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이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고
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복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원성이 가득합니다. 또 특히나 최근에는 북한 MZ세대들, 장마당 세대들의 어떤 문화적인 이탈로 인해서 체제가 조금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시선을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작극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삐라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기존의 우리 남한의 단체들이 보냈던 내용과 형식과는 매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가장 공교로운 것은 어떻게 북한이 그 무인기가 날아와서 삐라가 떨어지는 것을 때마침 포착을 해서 사진을 찍었을까? 예.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작극에 조금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럼 북한 시민들도 내부에서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시민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어떤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배고프고 굶주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원망은 크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단체적으로 뭔가를 집합을 해서 뭐 조성을 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반발이라고 표현한 게 김 전 부대변인.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 입장에서 아니 평양의 하늘이 이렇게 뚫렸는데 평양 그 국내는 뭐 하고 있었냐 이런 반발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북한 자작극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반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평양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일반 이제 자유 사회 언론에 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신문에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다뤘다는 거는 이걸 알리면서 내부 결속도 하면서 수위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왜 이렇게 강대강의 분위기로 몰고 갈 것인가 이런 분위기에 있을 때 저는 남쪽에 대한 시그널도 있지만 북한 내부에 대해서 뭔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대선도 11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뭔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저번에 보면 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 걱정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언제든 우리나라에 도발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구차장님. 네. 오는 16일에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 다뤄지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이 핵과 미사일이 사실상 이 보유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이 한미 동맹의 이 대상인 이 미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한미일 3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뭐 오물풍선이라든지 저런 무인기 뭐 자작극인지 이 책임 소재는 아직 구명이 안 됐습니다만 북한에 있을지 모르는 혹시라도 우발적 충돌이나 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